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이자 이혼하고 자유의 삶을 누리고 있는 싱글입니다. 결혼 생활은 4년이었고 전 남편과 사이에는 아이는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결혼하고 나서 줄줄이 사고만 치는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 4년간 아이 가질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저도 남들처럼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릴 줄만 알았는데 저에게는 그런 복이 없었나 봅니다. 물론 제가 결혼을 선택할 때 신중하지 못했던 탓도 있어요. 연애 2년에 결혼 4년은 짧은 시간은 결코 아니었고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결혼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그때만 해도 둘 다 직장은 번듯한 데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기술직으로 연봉이 6천가량이었고 저는 남편보다는 연봉이 적었지만 20대 또래 여자로서는 꽤 괜찮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또 저는 친정이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남편보다 나이 2살 많은 형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고요.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에서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제가 거의 우기다시피 결혼했고 대신 친정 지원 안 받겠다 했어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속상해 하시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도와주시려고 했지만 제가 친정 도움 거의 안 받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고집 부려서 결혼한 거니까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른 눈은 틀린 게 없다는 말이 맞는 게요. 결국 있는 돈 다 까먹고 그나마 0에서 시작한 게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으니 아마 우리 둘은 안 맞는 걸 떠나 최악의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인간적으로 저를 배신까지 했다는 거 알고 나서 결혼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인과 응보라는 말이 맞는 게요. 남에게 상처 주고 죄 지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유쾌하지 않은 저의 이혼 사연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도 남에게 상처 주면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구독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결혼 생활을 떠올려 보면 저도 참 뭘 몰라도 한참 모르긴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저희 둘이서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나 나나 월급도 많고 안정적인 직장이라 둘이서만 잘 살면 그만이지라고요.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알콩달콩 그리 살면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제 생각대로 절대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걸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능력 없고 시아주버님이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 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 절대 아니더군요. 둘만 잘 살려고 맘먹는다고 해서 절대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왜 몰랐을까요? 저는 남들은 다 있다는 신혼의 단꿈이랄 게 없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자꾸 속 썩는 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고 쳤던 건 결혼해서 채 반년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원래 저희는 돈 관리를 제가 했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월급을 못 준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아무래도 월급을 이번 달부터 못 줄 것 같아. 지난달에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혼자 해결해 보려다가 잘 안 됐어. 한 몇 달만 당신 월급으로 생활하면 안 되겠어? 그것도 월급 이틀 전에 이런 말을 하길래 저도 이유를 물었습니다. 생활비를 못 받더라도 이유는 들어보자 싶어서요. 근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자기 형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돈 관리를 제가 하니 분명 돈도 없었을 텐데 무슨 수로 빌려줬냐고 물었더니 정말 개념 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 2달 전에 형한테 돈을 좀 빌려줬거든? 금방 갚는다고 그래서 나도 카드 대출 받아 빌려준 건데 형이 당장 갚는 게 힘들다 그러잖아.
일단 급한 대로 그거부터 갚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이 이해해주라. 대체 얼마나 빌려줬는데 그래? 당신 카드 대출 쓰는 거 신용 떨어지는 거 몰라? 당장 갚을 수도 없는 걸 함부로 막 빚을 내면 어떡해? 얘기 들어보니 금액인 대략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형이 2달 안에 갚는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은가 봐. 너도 알잖아. 우리 형 지금 벌이가 시원찮은 거. 우리가 좀 힘들어도 참자. 그래도 우리는 둘이 벌잖아. 내가 몇 달만 월급으로 다 갚아버릴게. 이해해줘. 저는 화가 났지만 형님이 갚겠다고 했다니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갚겠거니 하고 그 후에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갚기는커녕 동생 돈을 쓴 걸 당연히 안 갚아도 된다는 듯 여기는 모습에 저만 속이 터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남편을 다그쳐서 겨우 100만 원 돈 돌려받았을 겁니다. 남편이 형이 어려워 돈 갚으라는 말을 못하는 것 같길래 저를 팔아먹으라 얘기했더니 형님이 한다는 소리가 이랬다는 겁니다. 니들은 둘이 벌면서 돈이 없어? 꼴랑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형한테 빌려주고 그걸 기어코 받아내려고 그래? 재수 씨 그렇게 안 받는데 참 속이 좁네. 우리 집 시집 와서 우리 식구 됐으면 그깟 돈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지. 아주버님이 저리 말을 하며 외려 남편을 나무랐다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따지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제 돈을 빌려준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남편 월급으로 몇 달간 허리띠 졸라매며 갚은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후 아주버님은 그 일에 대해 이런 방구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까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렵게 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제관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타고난 천성이 그런 건지 그 사건 이후로도 자꾸 술값이나 카드값으로 빚을 지더라고요. 남편은 원래부터 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폭탄처럼 술값을 100만 원 단위로 빚을 지워 오더라고요. 결혼 초반에는 제가 갚아줬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금전 관련 업무를 하는지라 혹시 이 인간이 혹여 돈 때문에 마음 급해지면 회사 돈에 손대는 일이 있을까 봐서요. 그런데 제가 몇 번 해결해 주니 버릇이 잘못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나마 저에게 들켜서 어떻게든 해결은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거 믿고 본인이 감당 못할 지경까지 빚을 내고서는 카드 돌려막게 하는 걸 저한테 들키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꼭 터지기 일보 직전에 저에게 털어놓아서 제가 어찌할 바 없이 그 돈을 갚아주게 만들곤 했습니다. 당연히 부부싸움 많이 한 건 말할 것도 없죠. 저는 능력도 없으면서 남들 앞에서 사람 좋은 척 허세 부리는 남편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카드값 감당도 못하는 주제에 밖에 나가서 호인 행사하는 게 그렇게 좋니? 카드값 펑크 나면서까지 왜 그러고 다니는 건데? 당신 주변에는 왜 얻어먹는 사람밖에 없는 건데? 윗사람한테 돈 쓴다고 당신 승진시켜주는 것도 아니잖아. 계속 이러면 나 당신한테 최악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어. 당신 나한테 돈 10,000원 쓰는 것도 일일이 보고하면서 살고 싶은 거 아니잖아. 당신 설마 회사에서 호구 노릇하는 거야? 남편에게 뭐라 하면 그때는 또 사과는 하긴 합니다.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 말대로 할게.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됐어.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인 걸 어쩌겠냐. 이번만 당신이 해결해주면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다음이 어딨어? 당신 카드 전부 압수야. 당신은 수중에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네.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쓰려는 사람이라 이렇게 돈이 줄줄 새지. 각자 카드는 서로 알아서 관리하자고 했었는데요. 그 사건 계기로 제가 남편 카드를 전부 압수해버렸고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그런 씀씀이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보통은 연애하면서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저희 부부는 데이트 비용만 쓰는 통장을 따로 썼거든요. 같이 돈을 모아 썼었고, 기본적으로 제가 데이트 비용 낭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뭐 크게 둘이 쓰고 다닌 것도 없습니다. 데이트할 때 뭐 먹고 영화 보고 가끔 특별한 날 좀 좋은 식당 가서 먹는 정도랄까요?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이 경제관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거 알고 제가 우격다짐으로 돈 관리를 하게 된 거지만 우여곡절이 없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아주버님이라는 빌런이 돈을 자꾸 새어나가게 한 원흉이기도 했지만 그 뒤에는 아들이 우리 부부 돈 축내는 거 방관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강요한 시부모님이라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 결혼할 때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신경 쓸 거 하나 없다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야 그 말뜻이 도움 안 주는 거 정당하려고 했던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아주버님이 사업병 걸려서 우리 부부 결혼 후에도 몇 번을 말아먹은 거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댁에서 뒷감당 해준 것도 모자라 매번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해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통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더니 나중에는 어머니가 직접 저에게 뻔뻔한 소리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 이런 말 또 해서 정말 미안하다만 혹시 너 1,000만 원 정도만 급하게 융통해 줄 수 있니? 어머니, 죄송한데 지난번에 아주버님 빌려가신 돈도 아직 해결 안 돼서요. 저도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없어서 못 해드리는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살만 하면 자꾸 남편이 사고쳐서 돈이 줄줄 새나가는 거 아시죠? 근데 아주버님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것까지는 책임 못 지겠어요. 우리 가족 일인데도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도 너희는 둘이 버니까 우리보다는 나을 거 아니니? 돈 1,000만 원에 가족 간에 우애 상하게 하는 거 아니다. 어머니가 돈 1,000만 원에 가족 간에 우애 운운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돈 10만 원에도 가족 간에 돈 거래 잘못하면 감정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 1,000만 원은 오죽하겠어요? 저희가 넉넉한 형편이라면 모르지만 저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있어요. 앞으로는 저한테 아주버님 일로 저한테 돈 얘기는 안 하셨으면 해요.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어머니는 굉장히 서운해하시면서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까지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돈 1,000만 원, 그리 큰 돈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반부터 남편이 돈 문제로 사고치고 아주버님까지 짜증나게 하는 거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부탁하는 거 거절하면서 저는 이혼하자는 말도 꺼냈습니다. 당신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꼭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야겠어? 우리 엄마도 며느리한테 자존심 상해가면서 돈 얘기하고 싶으셨겠냐고. 도와줄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잖아. 이번 한 번만은 도와주자. 당신 어머니도 아들 둘 때문에 참 골치 아프시겠다. 아주버님도 한심한데 당신도 만만치 않아. 당신이야말로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그동안 당신 앞에서 내가 메꿔준 게 얼마니? 근데 또 당당하게 돈 요구를 해? 이제는 절대 안 돼. 다른 여자 갖다 써봐. 당신 당장 이혼감인 거 몰라? 한 번만 더 이러면 결혼할 때 서로 드린 돈 똑같이 나누고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자 남편도 그제야 움찔하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 자기 어머니가 서운하시다는 말을 전하면서도 저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그때 저를 이겨먹었으면 아마 그때 더 흉한 꼴 보기 전에 이혼하지 않았을까 가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남편은 뒤로 호박씨 까면서 음흉하게 구는 사람이라 나중에 더 큰일로 이혼하게 되었지만요. 원래 저는 결혼 전에는 돈 걱정하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결혼하고 남편과 가족이라는 이름을 엮이고 나서부터는 금전적으로 계속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사고친 거 아니고 남편이 사고치거나 시숙이 사고치는 것 때문에 매번 뒤통수를 맞았고요. 저는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서운하시든 말든 선을 긋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어머니와 사이가 어색해졌지만 저는 남편이 얌전히 직장 다니는 거 하나만 믿고 어떻게든 월급 굴려가며 재테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2년 만에 전세 끼고 갭 투자해서 아파트를 하나 어렵게 장만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얘기하는 거 참 조심스럽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거의 부동산으로 돈을 버셨고 저한테도 좋은 물건지 추천해 주신 적 많아요. 제가 돈이 부족해 못 사겠다고 했더니 친정엄마가 너무 좋은 기회인데 날리는 거 아깝다며 돈 몇천만 원을 보태주신 덕에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아서 운 좋게도 그때 사놨던 아파트가 우리 신혼 때 얻은 전셋집 만기될 무렵 많이 올랐어요. 그때는 부동산 상승 시기이기도 했고 교통 호재가 터지는 바람에 오름세가 굉장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호가가 몇 천이 오르기도 했어요. 제가 돈 관리를 했으니까 우리 재산 불리는 게 저는 재밌었습니다. 세입자 내보내면서 우리 살던 집 보증금만으로 부족해 대출을 일부 받긴 했지만 집이 엄청 올라서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마련한 첫 집을 남편 때문에 허무하게 날려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내 결혼 생활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달성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또 남편이 다른 문제로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사업을 하겠다는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여보, 나 아무래도 직장을 빨리 관두고 나오는 게 낫겠다 싶어. 이제 업무 돌아가는 것도 다 배웠고 웬만한 거래처 사람들하고 친분도 쌓았단 말이지. 내 입사 동기는 작년에 관두고 나가서 사업하는데 나더러 얼른 나와서 내 사업하라 그러더라. 저는 아주버님 사업 말아먹은 걸 옆에서 몇 번을 지켜봤기에 당연히 남편을 뜯어 말렸습니다. 남편은 원래 결혼 전부터 직장 생활이 적성에 안 맞는다는 말을 자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월급쟁이들이 출근하기 싫어서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회사를 관두려는 밑밥이었던 거죠. 월급 잘 나오고 꾸준히 다니면 정년이 보장되는 탄탄한 회사임에도 남편은 다니기 싫다는 말을 수시로 하더니 급기야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나이가 고작 33, 저는 29이었습니다. 경험도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당연히 저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내가 애초부터 이 회사 들어가서 일 시작한 것도 딱 5년만 일 배우고 사업하기 위해서였어. 사업만 잘 되면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게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남자가 하겠다는 일을 막아? 사업이 당신 말대로 쉬운 줄 알아? 제발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세상에 돈 벌기 쉬운 일은 없어. 사업병도 고치기 힘든 불치병 중 하나라더니 남편은 제가 아무리 반대하고 뜯어말려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사업 자금할 거냐고 했더니 퇴직금이랑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겠다더군요.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했죠. 대출을 받아도 수입이 없게 되면 그 돈은 어찌 갚겠어요? 또 내 몫이 되지 않겠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남편은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관둬버리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인간은 저라는 믿을 구석이 있어서 더 막무가내로 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혼하는데 제일 큰 원인을 제공한 셈이긴 합니다. 제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사업이니까 본인도 아마 잘하고 싶었을 겁니다. 퇴직금에 대출금 보태 사무실을 차리더니 직원까지 2명을 고용해 어찌어찌 사업을 꾸려갔습니다. 몇 달간은 잘 되는지 생활비도 꼬박 주더라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우면 개나 소나 다 사업하지 뭐하러 남 밑에 들어가 일하며 월급 받고 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되려니까 운도 지질이 없어서는 사무실 차린 지 반년 좀 지나서 코로나가 터져버리며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안 힘든 분 없었을 겁니다. 주식도 폭락했고 식당이며 카페며 못 버티고 문 닫는 곳도 많았고요. 남편 사업도 당연히 경기를 타는 업종이라 타격이 컸을 겁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코로나 핑계를 대며 생활비를 비롯 일체의 돈을 제게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마 조금만 참으면 어려운 시기가 끝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데리고 있던 직원 한 명을 자르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생활비를 주긴커녕 대출이자를 갚아달라는 개소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 사이는 최악으로 치닫아 갔습니다. 하루라도 돈 때문에 안 싸우는 날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대출받은 돈이 억 단위의 돈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인간의 결혼 초부터 나쁜 버릇 중 하나가 본인 힘으로 감당 못할 지경이 되어야 저에게 이실직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여보, 저번 달부터 대출이자를 못 내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대출이자에 사무실 월세, 직원 월급까지 아주 죽겠다. 대체 뭘 했길래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건데? 당신이 감당하겠다고 빌려놓고 나더러 어쩌라고 이러는 건데? 이 고비만 넘기면 내가 배로 갚아줄게. 나도 이자 싼 맛에 여윳돈으로 생각하고 쓰려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당신 혹시 비상금 같은 거 없어? 정 돈 없으면 대출 받아서 나 좀 주던가. 그럼 그 대출을 누가 갚으라는 거야? 난 대출 받아서 그 돈으로 빚 갚을 생각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도저도 안 되면 그놈의 사업 때려치워. 나가서 차라리 배달 일이라도 해서 돈을 가져와. 남편은 빚을 내서 빚을 갚으려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의 돈 우습게 생각하는 건 사업하면서도 여전했고 경제관념도 엉망이었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남편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고 화를 내긴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남편이 망하게 되면 결국 같이 사는 저도 피해를 보는 거고 그 빚은 같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1억도 아니고 대체 3억이 넘는 돈을 어찌 끌어 쓴 건지 그것도 이자도 비싼 이 금융권에서 대책 없이 돈을 끌어다 썼더라고요. 저는 눈만 뜨면 돈을 마련해달라는 남편의 채근을 못 이겨 아파트를 급히 팔아 남편의 빚을 절반가량 갚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나가는 이자가 줄어 숨통은 트인다길래 앞으로는 혼자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시세보다 몇 천 싸게 내놓아서 아파트가 팔리긴 했었지만 제가 어렵게 장만한 집인데 손에 돈을 쥐어보지도 못하고 남편 놈이 날려먹은 게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부부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직장 때려치우고 경험도 없이 덜컥 사업하겠다고 나와서는 거액의 빚을 지고 집까지 털어먹은 남편이 결코 곱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서류에 도장만 안 찍었지 남보다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계속 저는 남편에 의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갉아먹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미 한계가 와 있었어요. 집 털어먹고 겨우 전세보증금 정도만 남겨 살 집을 마련했지만 남편의 한심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간은 큰 고비를 제가 해결해 주었음에도 다른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월세를 벌여가며 굳이 안 되는 사업에 매달리더군요. 그리고는 뭐가 그리 바쁜 일이 많은지 죽어가는 사업 살려보겠다면서 출장도 외박도 대놓고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많이 먹었어요. 남편 사업은 큰 회사의 오더를 맡은 게 중요한지라 접대가 일상이라는 말도 늘 했고요. 물론 남편은 그 시기에 저에게 생활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집 털어먹을 때 전세 얻으면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 갚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 아직 남아있는 빚 갚으려면 갈 길이 구만리야. 죽기 전에는 갚아야 하는데 숨 막힐 지경이다. 당신한테는 앞으로 돈 안 갖다 줘도 괜찮지?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에서 많이 먹지도 않으니까 당신이 생활비는 감당해.
내 집 팔아서 본인 빚 갚았으면 제발 염치라도 있어라. 그러려면 집에 아예 들어오지도 마. 아예 각자 살지 뭐하러 집에는 기어들어오니? 남편은 제가 돈을 버는 거 아니까 아예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남편에게 그저 기댈구석이었던 겁니다. 그쯤 되니까 저는 그냥 남편을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결혼 3년이 넘어가면서 저는 지쳐갔습니다. 이럴 바엔 왜 결혼을 했나 싶고 당연히 남편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가끔 전화해서는 돈 얘기를 하면서 남의 속도 모르고 제 속을 뒤집어 놓았고요. 그런데요, 사람 인연이 안 되려니까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과 싸우기만 하면 이혼 운운하며 서로 나를 세우던 그때 결국 큰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김현수 씨 아내분이신가요? 딱 한 줄의 문자였지만 뭐지 싶었고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만 보냈을 뿐 제가 답이 없자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라며 대답하는 수화기 넘어 여자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당황한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녹음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젊은 여자아이가 당돌하게 남편 이름을 대며 아내가 맞는지 물어보는데 저도 그 순간은 가슴이 철렁하면서 머리가 찌릿하더군요. 누구냐고 묻는 제게 그 여자는 전화로 할 말이 아니라면서 만나길 청하길래 그날 바로 그 여자애를 만났습니다. 집 근처로 오겠다는데 어디 들어가자니 동네 사람이 행여 보거나 대화 내용을 누가 들을까봐 창피해서 제 차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 어린애들이 즐겨 입는 트레이닝복에 머리는 만두처럼 올려묶은 애가 들어와서 옆에 앉았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너무 어려 보여서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20대 여자였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누군데 나한테 만나자 그러는 거죠? 용건만 말해요. 대충 짐작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도 길게 말 안 할게요. 저 사장님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몇 달 관둔 직원이에요. 그쪽 남편이랑 지금 만나고 있고요. 만난 건 8개월 넘었고 사장님 처음에 저한테 유부남인 거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지난달에 임신한 거 알았는데 유부남이라고 털어놓더라고요. 얘기 듣기론 두 사람 사이에 애도 없다고 들었어요. 저한테 그쪽하고 헤어지면 당연히 저랑 결혼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요. 제가 홀몸이 아닌데 둘이 이혼을 안 하기라도 하면 제가 낭패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저한테 당돌하게 한다는 소리가. 남편의 애를 가졌으니 저더러 이혼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폐기 처분하려던 인간 좋은 구실이 생겼다 싶어서요. 그래도 상간녀에게 냉큼 이혼하겠다고 하기는 분했습니다. 남편이 네 앞에서 총각 행세라도 했다는 거니? 웃기지 마. 아무리 처음에 총각 행세를 했어도 유부남인 거 알았으면 그만뒀어야지. 너는 알면서도 끝낼 생각이 없었던 거야. 남편이 대체 무슨 말로 꼬셨니? 너도 참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 애까지 가지고는 들이밀다니. 급하긴요. 사장님이 저 사는 사무실 근처로 오피스텔도 얻어주고 월세도 내주셨어요. 제가 꼬신 게 아니라 그쪽 남편이 저한테 저 목매달았다고요. 일 관두고 나서는 아주 대놓고 들이댄 게 사장님이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 여자애를 꼬드긴 과정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 몰래 계속 만날 것이지 왜 만나자고 한 건데? 모르겠어요. 사장님이랑 이혼하시라고요. 사장님이 저한테 사모님 욕 얼마나 많이 한 줄 모르죠? 그쪽이 좋아서 같이 산 거 아니라는 건 잘 알잖아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았다고 하던데요? 근데 사장님도 돈 잘 버는데
굳이 그쪽이랑 살게 하고 내 애를 아빠도 없는 애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미리 기회를 드린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나 본데? 좋아. 일단 그 인간 애 가졌다니까 어쩌겠어? 애 없는 내가 이 집을 나가줘야지. 대신 뒷감당은 쉽지 않을 거야. 근데 내 남편은 네가 나한테 찾아와서 외도사실 부렸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니? 너 지금 이거 둘이 바람나서 혼인파탄 원인 인정한 거나 다름없는 거 확실히 알아둬?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냥 조용히 사장님이랑 이혼만 해주면 끝 아닌가요? 저는 사장님 애를 가졌다고요. 그쪽은 그냥 몸만 나가면 그만이지 뭘 어쩌겠다는 건데요? 그건 두고 보면 알아. 앞으로 일어날 일은 너랑 그 인간이 전부 감당해야 된다는 건 확실히 알아둬. 너 우리 남편이 꼴에 사업한다고 돈 버는 줄 아나 본데 어디 한번 겪어봐라. 그렇게 사모님 행사가 하고 싶었나 봐? 근데 어쩌니? 불쌍해서. 암튼 네 생각대로는 안 될 거야. 잘해봐. 그게 지금 무슨 소린데요? 왜 말을 하다 말아요? 똑바로 말해요. 저는 버는 거 없이 빚만 잔뜩 지고 남편의 속사정을 말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애는 저를 약 올리러 왔다고 본인이 더 약 올라서 제 차에서 내렸고요. 그 여자애를 보내고 집에 갔는데 분명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알았으니 배신감에 화가 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차분해지고 현실감이 안 든다고 해야 할까요? 이혼 고민하고 살면서도 남편이 순순히 이혼 안 해줄 거 뻔해 구실이 없었는데 솔직히 웬 떡이냐 싶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이혼 구실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니 큰 힘 안 들이고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게 하늘이 도운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 후 남편 상간녀와의 대화를 녹음해 놓은 걸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할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굳이 모른 척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여자와 대화한 거 녹음 파일 보내줬더니 바로 집에 달려왔더라고요. 보통 외도가 들통난 남편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대부분 외도를 부인하거나 싹싹 비는 거라면서요? 그 인간도 다를 거 하나 없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일 하고 나서는 발뺌하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더군요. 여보, 그 여자애가 하는 말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야지. 당신이 오해할 수 있는데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어. 내가 지금 이혼할 처지겠어? 아직 한 달 버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 제발 나 좀 봐주라. 좋아. 남자니까. 어린 여자가 꼬시면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어. 근데 임신까지 시켜놓고 뭘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건데? 이미 나는 당신이 내 집 팔아먹게 했을 때부터 정 떨어졌어. 우리가 어디 정상적인 부부니? 내 위자료나 준비해놔. 안 그럼 집에서 몸만 나가던가. 그 인간은 제가 이혼할 생각을 고쳐먹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나서는 비열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랑 나랑 결혼 생활이 몇 년인데 몸만 나가라는 거야? 나도 당장 누워 잘 곳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당신이 집 팔아서 나 빚 갚아준 건 나도 알아. 근데 다 갚아준 것도 아니고 나 아직 빚이 숨막히게 많거든? 당신은 아파트 팔아서 남겨먹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혼을 하던 소송을 하던 당신 맘대로 해. 좋다 이거야. 대신 우리 계산은 정확히 하자. 이 집 전세 보증금 나 절반 떼줘. 어처구니 없이 보증금을 떼어달라는 말도 모자라 계산을 정확히 하자는 말까지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바라던 바라고요. 계산 정확히 하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결혼 전부터 오늘까지 내가 정확하게 당신한테 나간 돈 계산해 줄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당신이 한 말에 책임져야 할 거라는 거 똑똑히 알아둬라. 남편은 외도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비록 전세이긴 했지만 제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죠. 저는 살던 집을 내놓고 비상금을 털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집 보증금이라고 해봤자
대출 빼고 나면 1억 남짓이었고 남편은 보증금의 절반 달라고 요구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하니까요. 원래 개념 없는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참 염치도 없죠. 본인이 가져간 돈이 얼만데 저한테 계산 정확히 하자는 말을 한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그 집에 들어간 돈 일체의 자비 없이 전부 정확하게 계산했고 위자료까지 산정해서 남편에게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고요. 상간녀는 제가 본인한테 소송을 걸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소장 받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억울하다면서 악을 쓰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쪽한테 돈을 줘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사장님 애 가졌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건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바람나서 아이 임신한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상간녀 소송을 억울해하길래 저도 참았던 말을 한마디 해줬습니다. 남의 가정 깨고 바람 피워서 애 가진 게 너는 부끄럽지도 않니? 나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 고마워. 어쨌든 내 옆에 있던 쓰레기 걷어준 게 너라서 말이야. 그래도 남의 가정 깬 건 너도 죗값은 치러야 하는 거잖아? 위자료는 나한테 잘못한 거 갚는 거라고 생각해라. 어쨌든 임신한 건 축하해. 네 뱃속에 애는 죄가 없잖아? 아참, 너 그거 아니? 둘이 결혼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너 그 인간하고 살면 그 인간이 진 빚 네가 같이 갚아야 할걸? 무슨 말인지 궁금하면 그 인간한테 물어봐라. 뭔 개소리예요? 사장님 빚 같은 거 없댔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댔고 저한테 생활비로 500만 원씩 주기로 약속했다고요. 부러우신가 본데 어쨌든 이 싸움은 제가 이겼네요. 상간녀는 남편 꼬드김에 속아 그 인간이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걸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그 인간이 자기 입으로 본인 지불을 말할 인간이 아니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참 안 됐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아꼈습니다. 아마 직접 본인이 겪어봐야 알 테니까요. 저처럼 말입니다. 소송하는 중에 저는 전셋집을 빼서 당분간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혼 소송이 상간녀 소송보다 일찍 끝났고 결과는 당연한 말이지만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남편에게 일시불로 받아냈고요. 상간녀 소송까지 마무리하고 나자 저도 주변 정리는 웬만큼 끝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이든 후든 남녀가 헤어질 때는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둘이 이혼하면서 집안 싸움은 또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남편을 알거지로 만들었다며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셨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조용히 헤어지려고 소송 선택한 건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예언하고 나서 2년쯤 지났을 땐가? 우리 엄마가 그 집 소식을 들은 게 있다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너 그 집 얘기 못 들었지? 아우, 그놈 글쎄 그년이랑 애까지 낳긴 낳았나 봐. 근데 사업 다 말아먹고 지 엄마 하나 가지고 있는 집까지 다 날려먹었다 그러지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못된 짓 하면 어떻게든 천벌을 받는 거다. 대충 예상은 했어. 나랑 이혼할 때도 빚 억대였는데 뭐 거기서 끝인 줄 아니? 글쎄 노모는 단칸방에 넣어놓고 지들끼리 월세방 천전하고 살다가 애 놓고 도망갔다지 뭐니? 그년도 독한 년이야. 자기가 낳은 애를 어찌 버리고 간다니? 아휴, 하기사. 정신 똑바로 박힌 년이면 가정 있는 남자랑 바람이 났을 리도 없지. 너 이혼하게 만들고 사모님 소리 들을 줄 알았다가 돈은커녕 빚만 한가득인 거 알고 아마 식겁했을 거다. 너는 더 털리기 전에 그 집안에서 나온 거 조상이 도운 줄이나 알아. 엄마는 그 집안 소식을 전하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들었지만 뭐 인과응보다 싶었어요. 지나고 보니 결혼할 때 부모님이 싫어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밥벌이 못하고 동생에게 기생하던 시숙도 그렇고 허우대만 멀쩡하지 속빈 강정인 전 남편도 그렇고
아마 제가 시가 식구들 때문에 힘들게 살 거라는 거 눈에 보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정신 제대로 박혔다면 사업하다가 돈 털어먹고 이혼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애초에 남편은 저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제 눈을 속여가며 분명 여자 문제를 일으키거나 돈 사고를 치며 저를 다 털어먹었을 겁니다. 이미 저는 상간녀가 나타나기 전부터 그 인간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으니까 외려 이혼 소송으로 지긋지긋한 결혼을 끝낼 수 있어서 속이 후련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이혼이 자랑은 아니지만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제 탓도 있었다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돈 열심히 모아가며 야무지게 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인간이 상간녀랑 바람난 게 결코 상처가 아니라고는 할 순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싫었어도 저는 외도라는 걸로 남편을 배신할 생각은 없었는데 남편이 그랬다는 게 충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끼리끼리 논다고 똑같은 년이 그 인간 제 인생에서 파간 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한테 상처 주는 것들은 결코 끝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상간녀 불륜남들은 남의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끼리끼리 어울려서 사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겁지 않은 사연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